자, 난방비 폭등, 그 후 폭풍이 거셉니다. 난방비 얼마 나왔는지 묻는 것이 인사말이 됐을 정도죠. 시내 곳곳에 급등한 공공요금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정치권의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각 지자체와 정부 긴급 지원 대책들 발표했지만 뭔가 속 시원하진 않죠. 공공요금 줄 인상이 예고돼 이 문제 한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신라대 복지상담학부 손지현 교수와 함께 오늘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물가 상승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난방비 같은 이 에너지 비용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엔겔 지수나 슈바베 지수라는 이야기를, 물론 이제 슈바베 지수는 조금 더 특이하긴 합니다만, 네. 엔겔 지수, 자기 전체 소득에서 이제 우리가 먹거리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가지고 이때까지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슈바베 지수라고 해서 사실은 전체 비용에서 집값이 얼마나 많이 주거 관련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도 저희가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지수 모두 21년 만에 최고로 지금 인상이 되었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자자면 필수 가계 지출, 가계에서 꼭 나가야 되는 지출 비용이 있을 텐데 네. 가계 필수 지출 비용에서 꼭 나가야 되는 비용이 옛날에는 음식이나 뭐 이런 비용에서 끝이 났겠지만 지금처럼 주거 비용이라든지 상하수도 비용이라든지 특히 냉난방비와 같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되는 것들이 높아진 현대 사회에서는 예. 이번같이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냉난방비 인상 기준은 사실은 저소득층에 더욱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네. 사실상 이렇게 돼버리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 비중이 계속해서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일단은 누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지원 대책 살펴보셨을 텐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주변에 많은 분들께서 18만 원이냐, 50만 원이냐 이런 이야기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아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나도 받을 수 있느냐 생각하실 텐데요.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자냐 혹은 차상위 계층이라는 그렇죠. 기본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대원 중에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나 중증 희귀 질환자들 그리고 한부모 가족이나 소년 소녀 가정 등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대원 기준이 포함되어야 가능합니다. 세대원에 이제 약자가 있는지 네. 유무. 두 번째는 전국에 이제 대상 기준이 어떠냐라고 보면 이제 전국에서 117만 가구에서 2천만 가구까지도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정부 보고가 있긴 합니다만 그 기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기준은 기간입니다. 난방비 기준이 지금 이렇게 갑자기 뜨고 나 보니까 아마 몇몇 분들께서 난방비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난방비 지원 기준은 넉 달 동안 네. 그러니까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나오는 난방비의 계산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금액에서 59만 2천 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 금액은 사실은 현재 한 달 난방비 최대 기준이라고 보면 14만 8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이 끝났다고 지나고, 하면요. 예. 이제 1월 달에서 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원 금액을 받는 거는 석 달치. 그러니까 59만 원이 아니라 사실은 47만 원대 정도를 받게 되실 겁니다. 이걸 코로나 때 우리가 지원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가구마다도 달랐고 이건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일괄적으로 지금 59만 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군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는 지금 이제 원래 인터넷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월 달 말 기준과 이제 지난주 2월 2일 날 발표했던 기준이 조금 다른데 2월 2일 기준에 따르면 어쨌든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기준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모든 기준에게 네. 최고 금액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단 있습니다. 지금 지원 대책의 핵심이 기존의 에너지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을 더 확대한다는 것이 이제 주요 내용인데 네. 그런데 이 책정하는 기준이 지금 모호하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받아야 될 분들이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겼는데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빠질 분들이 빠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집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 제가 아까 앞에서 잠시 짧게 말씀드렸는데 실수한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전체 기준 현재 정부 기준으로 보면 117만 가구에서 예. 사회적 배려 대상자까지 지원하겠다 해서 160만 가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 규모는 200만 가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7만 가구에서 200만 가구까지니까요. 한 90만 가구가 지금 변동폭을 가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 양쪽 폭에 대한 정확한 어. 집계가 안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별적인 복지 혹은 약자 복지라고 하는 걸 하겠다고 했다면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예. 그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안 되어 있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을 완화시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기준으로 끌어안든지 네, 뭐 맞습니다. 제대로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지자체들도 난방비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산도 내놨는데 뭐 여러 가지 뒷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충돌이 된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예산으로 다 가능하느냐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좀 어떻게 봐야 될런지요? 사실 이 모습이 부산에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관련 정책들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의 지원 사업이 있고 그 지원 사업에 추가적으로 약간의 금액을 더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서 이번에 좀 큰 실수를 했죠. 이 6,700가구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오히려 기초수급 대상자 6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이거는 예산 기준을 한번 보면 작년에 저소득 주민 12특별 지원이라고 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받지 않는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는 6,700가구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원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한 예. 달입니다. 딱 한 달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 기준을 그대로 썼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방금 이제 표에서 나왔었는데 그렇죠. 부산은 이제 다른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히 금액이 작죠. 낮은 금액이 요거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부산이 아마 동남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난방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거나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죠. 관심이 좀 적었던 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반대로 여름에 더 덥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냉난방이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 전형적으로 아마 냉난방에 대한 시의 관심이 좀 적었다. 그리고 약자들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냉난방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사실은 뭐 기후 변화 때문에 몇 해 전부터 부산도 이제 뭐 따뜻한 곳이다 이런 인식보다는 추울 때 춥거든요. 네, 뭐 하나 짧게 좀 말씀드려 보면 부산이 지금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이제 특별시 세종이나 제주 같은 특별한 경우를 네, 제외하면 7대 광역 중에서 그 인천과 대전을 제외하면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도시가스 비용 말고도 사실 다양한 방식으로 연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연료를 하고 있다는 거고 드러나지 않는 범위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된다는 하나의 방증 자료가 될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이 또 볼멘 소리가 나오는 원인들이 아닌가 싶은데 저 지원 대상을 보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외된 부분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크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지금 에너지 문제가 커졌던 가장 큰 외부적인 요인들은 첫 번째는 환경, 우리가 기본적인 기후 환경 변화라고 봐야 될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쉽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죠. 네. 지속적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LNG 가스값이 올랐다는 것을 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인식이라고 본다면 동시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까지 겹쳐지는 세 가지 상황이 겹쳐진다고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 때 가장 기급하고 위기적인 어려움이 대상은 기존에 있는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로 왔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혹은 혼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분들에 대한 약자들, 필수 노동자라는 표현을 이미 쓰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지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그러니까 외부 환경들은 굉장히 냉난방과 관련해서 밀접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부산시의 정책들은 사실은 거기를 충분하게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한두 달 된 것도 아니고요. LNG 가격 상승도 마찬가지고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그 미 연방주민제도가 금리를 얼마 전에 또 올렸고 당분간 이 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은 물가는 잡힐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다시 이 난방비에 대한 재조정이 가능한 영역입니까? 난방비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 전제는 도시가스공사라든지 정부가 충분히 그 역할들을 잘 해줄 때라는 전제입니다. 가스값이 똑같은 값이라고 하면 물론 가스값은 변할 수 있지만 좀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예. 동일한 가스값이 있었다고 가스값에 대한 지출 비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원화 비율이 높아진다든지 원화에 대한 비율이 높아진다든지 혹은 가스 비용이 떨어진다든지 네. 하면은 저희가 수익을 남기게 되죠. 그렇죠. 그 남은 수익을 가지고 가스값이 올랐을 때 조금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방어 장치로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없이 올랐으니까 높여야 되고 떨어졌으니까 낮춰야 된다고 한다면 이건 시장에서 물건 사는 방식과 동일하게 이거 되죠. 마치 기름값 얘기하고 비슷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공공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정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가격이 움직일 테고 우리가 시민들이 납득을 하겠죠. 그렇죠. 납득하고 아마 그래서 안정적으로 냉난방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어서 오늘 말씀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좀 되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라대 손지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